자, 기하 30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식을 보면 벡터의 크기에 관한 식이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벡터가 어떤 벡터인지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내외분 벡터, 내외분을 사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2로 나누고 2를 곱한다고 치면 좌변을 이제 2 곱하기 x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m이 의미하는 바는 b와 c의 1대1 내분점이죠. 자, 그래서 b와 c의 내분점, 여기가 m이라고 했을 때 종점이 m이 되고 c점이 x인 그런 벡터의 크기를 2배 한 게 좌변이 되겠습니다. 자, 우변은 c점이 일치하는 뺄셈이니까 그냥 편하게 cb 벡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cb 벡터의 크기가 4죠. 지금 문제에서 한 변 길이 4인 정사각형 ABCD 이렇게 줬으니까, 자, 그러면 XM 벡터의 크기가 2다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겠네요. 이건 자주 나오는 식이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정점이니까 이 고정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길이가 2인 원 위에 X가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그런 원을 생각해 보면 반지름 길이 2면 지금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 위에 X가 있는 건데, 그런 X가 나타내는 도형을 S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결국 이 원 이름이 S가 되는 거네요. S. 그 상태에서 이제 밑에 있는 식을 봅시다. 얘는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해볼까요? 얘도 지금 C점이 일치되어 있고 BD 고정점이니까 가장 유력한 해석은 내외분 벡터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개수합이 2니까 이번에는 3으로 나눕시다. 그 다음에 3을 다시 곱한다고 치면 이제 원래 식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때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PN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N 벡터. 그때 N은 뭐예요? B와 D의 2대 1 내분점이다. 이렇게 다들 해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B, D를 이렇게 쭉 이었을 때 2대 1 내분점이 N이 되는 건데, 지금 1대 1 내분점은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대 1 내분점 한 이쯤 잡으면 될까요? 이쯤. 여기를 N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다시 식을 써보면 4PQ 이게 3PN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절대값이 안 붙어 있으니까 크기에 관해서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죠. 자, 가져가 보면 벡터의 등식은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방향을 확인해야 되고 크기를 확인해야 되고, 그 두 개가 다 일치해야 두 벡터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 두 벡터의 평행은 보장을 하는 거죠. 자, 근데 평행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한 점이 일치해 있기 때문에 이때는 PQ와 PN이 평행하려면 N이 이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점이 공통일 때는 PQN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PQ 벡터와 PN 벡터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같은 방향이고, 자, 그 다음에 PQN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에 관한 해석으로 넘어가면 크기의 비율이 3대 4여야 4배 했을 때, 3배 했을 때 그 크기가 12대 12 같아지겠죠. 그래서 크기가 3대 4다 이거를 확인을 하시면 이 식에 관한 분석은 다 끝난 거고, 그럼 이제 그 분석을 잠깐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P, Q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이 크기의 3분의 4에 해당하는 지점에 N이 있는 거죠. 그래서 N이 이런 식으로 있게 되고, 그때 크기가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Q가 이제 4등분한 거에 N에 가까운 점, 이 세 점 중에 N에 가까운 점이 Q가 된다는 얘기네요.
이 해석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해석을 그림에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P는 문제에서 도형 SV의 점 P라고 했으니까 SV의 뭐 이런 점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런 점이 P인 경우에 지금 Pn이 고정이 된 거죠. n은 원래 고정점이고 P는 방금 이쪽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자, 그럼 이런 벡터가 Pn 벡터가 될 건데 이 벡터를 4등분했을 때 n에 가까운 여기가 Q가 되겠네요. 자, P가 다른 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P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해도 Pn 잡고 4등분했을 때 여기가 Q다. 자, 그러면 P는 어차피 이 원을 따라서 다 돌 수 있잖아요. 원 위에 임의점이니까. 그때마다 Pn도 계속 이렇게 뻗어갈 수 있고 그 뻗는 각각의 선에서 4분의 1점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Q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Q는 어떤 도형이 될까요? Q가 그리는 도형은 이 큰 원을 이 점 n을 기준으로 4분의 1배 축소한 원을 그리게 될 거예요. 맞나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네요. np의 4분의 1배 한 게 nq다. 이렇게 써도 지금 벡터의 상황을 만족하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납득이 되죠. 점 n을 기준으로 P가 그리는 도형을 4분의 1배 시키면 그게 n을 기준으로 Q가 그리는 도형이 된다. 그러면 방금 했던 이 원을 n을 기준으로 4분의 1 축소한 그런 도형을 Q가 그리게 된다는 게 납득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 원의 중심은 어디 있겠냐? 당연히 원래의 중심이었던 m과 축소의 기준점이 되는 n을 이었을 때의 4분의 1 지점, 거기가 Q가 그리는 원의 중심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해볼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수직 틀이 굉장히 명확하게 잡혀있는 상태니까 좌표 해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B를 원점으로 인식을 하고 여기를 X축 양의 방향, 여기를 Y축 양의 방향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D의 좌표가 4,4가 되고 지금 N좌표가 아까 첫 번째 해석에서 이 해석에서 봤듯이 BD의 2대1 내분점이니까 N이 3분의 8,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자, 그리고 M좌표는 2,0이죠. 자, 그러면 MN을 3대1 내분한 그 점이 Q가 그리는 원의 중심이 될 건데 그 점의 이름을 L이라고 해보면 내분 공식에 의해서 L의 좌표, X좌표는 4분의 8 더하기 2가 될 거고 Y좌표는 4분의 8이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5고 얘는 2니까 이 Q가 그리는 원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 뭐 대략 여기를 중심으로 이런 원이 될 거고 당연히 4분의 1배 축소를 한 거니까 반지름 길이는 이 큰 원의 반지름의 4분의 1배, 얘가 2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Q가 그리는 도형을 잘 잡게 됐네요. 지금 여기 Q는 조금 잘못 그린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파악해 보면 AC 내적 AQ죠. 자, 그럼 AC는 고정 벡터니까 웬만하면 AQ를 AC로 정사형을 내려서 내적을 해석을 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AC를 먼저 그려내 보면 이런 벡터죠. 자, 그러면 AQ를 AC의 정사형 내릴 때 A는 원래 AC 위에 있으니까 A에 그대로 위치해 있을 거고 그럼 Q가 어떻게 떨어질지만 보면 될 텐데 Q가 가장 A 쪽에 가깝게 떨어지는 건 여기 AC의 수직인 접선의 접점에 Q가 위치할 때 A 쪽으로 가장 가깝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Q가 가장 멀리 떨어지는 지점은 마찬가지로 AC의 수직인 반대쪽 접선의 접점에 Q가 위치할 때가 가장 멀리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Q가 이제 이 사이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두 점 사이로. 자, 그래서 내적의 최소를 구하고 싶을 때는 AC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곱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적의 최대를 구하고 싶을 때는 AC의 길이에다가 이 정사형의 최대 길이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점과 이 점이 각각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 두 점은 원의 중심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 원의 중심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기준으로 반지름 길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자, 근데 반지름 길이 아까 2분의 1인 거 확인을 했으니까 결국 이 중심이 AC 위로 떨어질 때 어딘지만 확인을 하면 그 길이를 기준으로 2분의 1을 빼면 정사형의 최소 길이가 나올 거고 2분의 1을 더하면 정사형의 최대 길이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L을 AC에 한번 떨어뜨려 봅시다. 지금 AC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L에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 이거를 보면 당연히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1이겠죠. 그럼 그걸 X성분, Y성분 이렇게 나눠봤을 때 그 X성분, Y성분의 길이가 같겠네요. 그 길이를 K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L 기준으로 지금 여기 좌표를 L'이라고 할 때 L'은 L을 기준으로 X좌표에서 K를 빼고 그 다음에 Y좌표에서도 똑같이 K를 뺐을 때 L'이 나온다. 이렇게 보신 다음에 L'이 이 직선 위의 점이다를 이용해서 K 값을 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2 빼기 K가 4 빼기 2분의 5 빼기 K다. 이 항에서 확인하면 2K가 2 빼기 4 더하기 2분의 5라는 건데 이게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K 값은 4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L'의 좌표가 얘가 4분의 10이니까 4분의 1을 빼면 4분의 9, 그 다음에 4분의 8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7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L'은 마찬가지로 X성분, Y성분을 분해를 해보면 그 길이가 같을 거니까 지금 이 길이가 4분의 9죠. 이 길이가 L'의 X좌표랑 같으니까 4분의 9고 그러면 이 길이는 거기에다가 루트 2를 곱한 4분의 9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분의 9 루트 2 거기에다가 반지름 길이 2분의 1을 뺀 게 정사형의 최소 길이. 자, 그 다음에 4분의 9 루트 2 거기에다가 반지름 길이 2분의 1을 더한 게 정사형의 최대 길이. 지금 정사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AQ를 AC로 떨어뜨린 정사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최소 길이에다가 AC의 길이인 4 루트 2를 곱한 게 내적의 최소값이 되고 이 최대 길이에다가 AC의 길이인 4 루트 2를 곱한 게 내적의 최대가 되겠죠. 지금 최대 곱하기 최소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두 값을 곱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 곱해지면 32가 되고요. 여기 둘이 곱하는 건 합차 공식이죠. 자, 그래서 16분의 81 곱하기 2 거기에다가 4분의 1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 분배를 한번 해봅시다. 분배를 하면 이렇게 2로 약분되고 그러면 4 곱하기 81이니까 32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를 하면 빼기 8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316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첫 번째 벡터 조건은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1차 결합 해석의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석 잘 하신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정점, 동점, 크기 고정 그러면 원이다. 여기까지도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1차 결합을 분석할 때 내분 분석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건 경험적으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 식까지 잘 나와야 되고 그럼 벡터 등식이니까 방향과 크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조금 어렵죠. 이런 분석을 토대로 관찰을 해보니 점 Q가 이 원을
점 n 기준으로 4분의 1 축소시킨 도형이다. 그걸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아마 벡터의 실수배를 토대로 도형을 확대 혹은 축소시키는 내용은 재작년 모의고사 30번에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모의고사들에서 등장을 했었으니까 이것도 개념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문제들에선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돼 있었을 거긴 하지만 거꾸로 표현했다고 해서 못 알아보는 건 또 너무 응용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분석을 했다고 치더라도 좌표 분석이나 뭐 길이 분석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어서 간만에 좀 30번스러운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학년도 수능 30번이랑 관련된 문제 분석을 해볼 건데, 이걸 다 분석할 건 아니고요. 가족건의 이 내용만 분석을 할 거예요. 일단 문제 상황 보면 한 변 길이 4인 정육각형 ABCDEF가 있고 그 위로 움직이는 P가 있고 2분의 1 CP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만약에 P가 한 이쯤 있으면 2분의 1 CP에 시점을 C로 그대로 뒀을 때 종점은 그거를 절반 자른 여기가 되겠죠.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2분의 1 CP의 종점은 이 중점이 될 거고요.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2분의 1 CP의 종점은 여기 중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P를 다 돌려보면 2분의 1 CP의 종점이 어떻게 되냐, 점 C를 기준으로 이 육각형을 2분의 1배한 그런 도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었을 때 가운데 여기, 뭐 이렇게 이었을 때 가운데 여기, 이렇게 다 잘 모여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었을 때 가운데 여기 해가지고 2분의 1 CP의 모양이 이렇게 C를 기준으로 P가 그리는 도형을 2분의 1배 축소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그래도 조금 쉽긴 해요. 왜냐면 C가 애초에 이 도형 위에 점이기 때문에 이 도형 위에 어떤 점을 기준으로 축소하는 건 그래도 조금 와닿긴 하죠. 자, 근데 수능에서는 이 도형 밖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조금 와닿지 않는 면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개를 찍어서 분석을 좀 해볼 필요도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아무튼 관련된 내용, 벡터의 실수배를 이용한 도형의 확대 축소에 관해서 한번 보충을 한번 해봤습니다.